사실 어제 F 이벤트를 보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보면서 기대했던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당수치, 혈당 측정 기능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야 나오지 않았어. 이게 생각보다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혈당 수치만 측정할 수 있어도 워치 시장을 싹 가능하게 잡아먹는 건데 아쉽습니다. 이런 혈당 수치 기능을 우리 갤럭시 워치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개발해서 더 삼성으로 솟아오길 바라며 삼성전자 좌우사 항목을 아주 재밌게 풀이해 볼게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포부, 지원 동기이자 입사 포부 항목이야. 자, 지원 동기는 자소서에서 매번 나오는데 이상하게 꼭 1번에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난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2번, 3번은 어떻게 비벼볼 수가 있어. 어떻게든 쓸 수 있다고. 근데 1번 항목만 보면 숨이 막혀. 자, 왜? 지원 동기가 없거든. 우린 그냥 갓 삼성이라서 지원하는 거고 삼성 주가가 내려가든 말든 복지도 좋으니까.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말하잖아. 자소서는 뭐다? 자소서는 말빨이다. 자, 이 말빨로 이 삼성전자 지원 동기 유형을 5가지로 써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다 설명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이 한 문장만 딱 써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이 지원 동기를 접근하든 간에 이 문장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이게 핵심이거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졌고 이 경쟁력으로 삼성전자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해. 왜? 내가 너네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뽑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소서는 일종의 설득문인 거야. 자,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왜 삼성전자에 필요한 사람이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그래. 근데 이 문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이 땡땡 표시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자, 이거 채우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건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채우려면 적어도 이 4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둘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셋째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자, 넷째 삼성전자를 둘러싼 패스트 분석,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영역의 섹터 변화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사고의 기초는 뭐냐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삼성전자만 딱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 기술 영역의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 경쟁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거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나의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업계 분석, 기업 분석, 자기 분석. 자, 이 3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업계의 어떤 이슈가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나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삼성전자의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들이 한 문장으로는 꼭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그거를 풀이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자소서 항목 풀이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는 나중에 추후로 하고, 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용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만 일단 써두잖아? 그럼 뒤에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예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삼성 디바이스가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는 지점을 기획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뒤에 뭐를 쓰면 되냐? 그럼 이걸 기획할 수 있는 본인의 경쟁력이나
경험을 쓰시면 되겠죠. 즉,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저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문장에 이어서 입사와 포부를 더 구체화시켜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써보시는 겁니다. 이 한 문장만 내가 표현할 수 있어도 내가 어떤 경험을 써야 될 거고 어떤 입사 포부를 써야 될 것인지 약간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러면 어떤 작성 프레임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문항은 5가지 유형의 이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 문항은 5가지 이상의 유형들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유형을 설명하다가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만 딱 찍어서 볼게요. 참고로 나머지 유형들은 저희 사업체 홈페이지에 원본으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프레임워크로 쓸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차례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예시가 아마도 이 단계마다 연결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냥 완성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럼 직무를 1개, 2개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공채로 정말 수많은 직무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럼 불공평하잖아. 최대한 다양한 직무 예시를 보여주는 게 서로에게 공평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직무 예시로 가져오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자, 첫 문장에 바로 입사 포부를 언급한다. 자, 뭐라고 했죠? 첫 문장에 입사 포부를 써버린다. 자, 이 말처럼 첫 문장에 2갈씩으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 첫 문장부터 내뱉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 보통 자소서를 2갈씩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뭐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험은 다들 잘 작성을 하는데, 왜 지원 동기는 2갈씩으로 작성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내뱉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 입사 목표를 그냥 첫 문장에 딱 내뱉어버리면, 자, 읽는 사람도 편하다고요. 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읽는 사람도 편하잖아.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구나. 딱 알아볼 수 있다고요. 좀 더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가지 문장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제 1번처럼 간단하게 기업 포인트만 기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처럼 뭐뭐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이다. 이런 식으로 너와 나의 목표가 같다라는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들을 한번 쓱 참고를 해보시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2번째. 자, 위에서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2번째에서는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목표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이 방법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처럼 업계 현황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2번째처럼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약점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3번째 문장도 좀 추천해드리는 문장인데, 자, 본인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생기게 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겠죠.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기술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이 목표를 삼성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원 동기를 물어보았으니까요. 즉, 삼성전자가 지닌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 전략, 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너희가 이러한 경쟁력 전략을 가졌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쭉 참고를 해보시고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위에서 목표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본인의 경험과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본인의 경험과 성과를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2번째처럼 본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향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앞에 서두에서 내 경험에 대해서 이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 3번째 문장처럼 짤막하게만 내가 어떤 프로젝트 했고 어떤 영향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트.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 목표를 적을 때에는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들은 언급을 하시면서 적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되냐?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할게요. 먼저 첫째, 이 목표가 삼성전자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8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한 만큼이라는 말이 있죠. 왜? 삼성전자가 8세대에 V낸드에 돌입을 했으니까 이 양산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수요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니까 나도 이 목표를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전략에 맞추어서 본인의 목표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표의 결을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둘째로, 자,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섹터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기술하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 문장에서도 언급을 했죠. 이제 초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는 HPC 촬영용 반도체 확대도 용이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본인이 앞으로의 변화를 약간은 예측을 해본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측을 했을까요? 네, 기사를 당연히 봤겠죠. 네, 그 기사를 본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추후에 영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아주 직무적으로 깔끔하게 맞추어서 작성을 했죠.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자수 항목 풀이를 했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 출하량도 줄었고 인플레이션이 좀 겹치면서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원가를 좀 통제하고 있다든지 여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참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느꼈던 게 상반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수백 건의 기사가 쏟아지고요.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들이 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야 할 자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무튼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일종의 참고입니다.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의 자소서로 최대한 응용을 하시면서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소서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믿으면서 이 자소서를 쓰시길 바라며 저희 457 홈페이지에도 원본풀이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삼성전자 합격 자소서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